12월 14일 일본 야후재팬에 한국 문화가 세계에 침투, 진화하는 J-팝을 기대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음악 프로듀서 오다 테츠로가 K-팝과 J-팝의 차이를 비교하며 분석한 것인데요. 오다 테츠로는 K-팝은 모두가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며 특히 음악의 프로듀싱과 믹스가 탁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유행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본의 J-팝은 K-팝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인들이 서양 음악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서양 음악을 듣지 않게 되면서 J-팝이 좋은 측면에서는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유행에서 고립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전문을 읽은 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K-팝을 들을 기회가 많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최근 20년 정도의 사이에 한국 문화가 침투했네요. 남성 힙합 그룹 BTS는 미국에서 빌보드 1위, 그래미 후보에 올랐습니다. BTS 외에도 트와이스, 블랙핑크 같은 여성 그룹도 아주 기세가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우선 그들은 모두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춥니다. 그리고 음악도 특히 배열이나 믹스가 좋아요. 음악적으로나 스타일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세계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세계적인 유행에 맞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J-팝은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 J-팝과 K-팝은 정말 대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쇼와 시대에는 히트 차트에 가요와 포크송에 섞여 서양 음악도 자주 들어가 있었지만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서양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J-팝에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J-팝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J-팝이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J-팝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색다른 갈라파고스적인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이한지는 음악적인 분석을 시작하면 좀 귀찮아서 안 하지만 상당히 독특한 음악이에요. 또 일본은 이성에 대해 미성숙한 부분을 사랑하는 경향이 세계 속에서 단연코 강하죠.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인기 아이돌은 어딘가 미성숙함을 감돌게 합니다. 다만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카와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인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기준으로 승부하거나 독창성을 살리는 것, 둘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갈라파고스적인 진화를 거듭한 J-팝이 세계에 충격을 주고 대유행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갈라파고스라고 해도 인터넷을 비롯한 세계적인 정보기술 편리성의 진화의 흐름에는 거스를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청취자의 감각은 언제까지 같을 것인가? 현 시점에서 구글 트렌드로 K-팝과 J-팝을 비교하면 77대2로 압도적으로 K-팝 쪽이 위. K-팝 트렌드는 세계 규모로 침투하고 있는 데에 비해 J-팝이 트렌드인 것은 지금 일본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그리고 점점 그 물결이 일본 내에도 밀려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구글 트렌드에서 BTS와 아라시를 비교하면 38대 44로 근소한 차이로 아라시가 상위에 올라있지만 이것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TV의 가치도 떨어져 향후 본질적으로 좋은 제품에 주목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압력을 가해 번창하고 있었던 소속사는 향후 어떻게 될까?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미래에 본질적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경에 관계없이 쇠퇴해간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의 J-팝은 국내 대중만을 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단순한 정신승리라고 생각한다.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자인 국내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생각하면 결국은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세계화를 위한 갈라파고스 소비든 아니든 질을 높이는 연구를 거듭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도태되어 버린다.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일본의 아동 아이돌과 한국 아이돌을 비교해서 전자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쪽이 더 위화감이 느껴진다. 한국이 글로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BTS를 보면 SNS에서의 발실력이나 앱의 높은 성능이 결과적으로 글로벌화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본다운 아티스트는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면 일본의 아티스트도 SNS의 발실력이나 앱의 성능을 향상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의 젊은이는 점점 K-팝으로 흘러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기고 있으면 됐지 세계 표준 운운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단지 저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 이외의 일본 콘텐츠는 전혀 인기 없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콘텐츠는 메인스트림으로 젊은이로부터 중년층 사이에서 대인기,
K-팝, 드라마의 스타일리시한 이미지의 순풍으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화장품, 패션 관련은 한국 브랜드의 일본은 완패. 차나 식품까지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 일본 브랜드는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파고스도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국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K-팝을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죠. 기원을 어디에 둘까요? 만약 그것이 보아라도, 카라라도 유행이라고 부르기에는 기간이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쇠퇴하기는커녕 점점 가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은 호찌민에서도 다낭에서도 하노이에서도 코멘트 주인의 말씀대로 메인스트림은 한국이군요. 현지 베트남의 젊은 아이가 한국인?이라고 물어서 일본인이라고 대답하면 조금 유감스러워한다. 이거 혐한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유명해요. 옛날에는 일본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대만조차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 아이도 늘고 잃어버린 20년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일본의 정신도 멈춰버렸거든요. 설득력 있는 코멘트군요. 갈라파고스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군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애니메이션을 축으로 팔기 시작하면 된다. 한국의 문화는 상당히 완성돼 있어 정면 승부로서는 승산이 없다. 쇼와 시대에는 해외에 대한 동경으로 상대를 존경하고 좋은 점을 도입하여 성장해갔다. 하지만 무엇을 착각한 것인지 요즘 일본인은 자신들이 우수하다고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아이돌의 노래나 춤의 퍼포먼스는 K-팝이 더 우수하잖아요. 기술의 진화에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정복하자고 해온 결과가 지금의 일본. 모양 있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모양이 없는 것에는 가치가 없다고 차단한 결과가 잃어버린 20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K-팝은 확실히 유행하고 있지. NCT도 베트남에서는 꽤 유행하고 흉내내서 춤추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일본이 K-팝을 따라해도 의미가 없어. 일본은 오리지널리티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도 쿠보타 요시노부나 스즈키 마사히로 같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세계 히트시키려면 경쾌한 팝 음악이 낫겠지. 일본은 사전 올스타즈 등 옛날 음악 쪽이 더 강했다. J-팝이 세계에서 대유행하는 것을 기대할 순 없다. 세계의 주류를 못 탔어. 갈라파고스한 독자 노선으로 승부해도 안 된다. 세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다가서서 그것을 어떻게 선전하고 판매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세계는 힙합이 지금 인기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힙합이 그다지 유행하지 않아. K-팝의 노래 중에 일부분 랩이 들어간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1세대 K-팝 때는 랩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요즘 문득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즐겨보고 듣는 우리의 음악과 방송을 전 세계인들도 함께 보고 즐긴다는 것이 참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댓글에서 말하듯이 문화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문화는 다른 산업의 부흥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상승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분야의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진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인들도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